전진영 매니저님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지속 가능성 전략에 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멘트에서 지속 가능성은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라고 하신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지금 채팅창에 구글인 플러스 링크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여기 한번 들어오셔서 도움되시는 많은 정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성공을 위한 핵심 국가 통관 가이드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웨비나 시작할 때 이미 인사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DHL 코리아 이커머스 팀 서빛나입니다. 저는 크로스보더 셀러를 위해 해외 배송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고객님들께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실 때 물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꼭 짚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이신 아젠다와 같이 크로스보더 시장 진출의 도전 과제, 핵심 국가 통관 가이드, 마지막으로 세상을 연결하는 물류 파트너 DHL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씩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크로스보더 시장 진출의 도전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셀러에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운지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가장 크게 느껴지는 도전 과제는 발송 국가의 세관 규정 준수와 통관 지연된 화물에 대한 핸들링이라고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반품 비용, 현지 세금, 비용 추가, 관세 부가세 계산 등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한 통관이나 세관 규정에 대해서 최근 흐름을 살펴보면 많은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늘어나는 수익권이 증가함에 따라 구매력이 큰 국가들은 자국 내 리테일 산업의 경쟁력 약화, 세수 부족, 그리고 화물 보안 취약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디지털화의 가속화로 인해 각 국가의 세관이나 세무 당국은 세관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새로운 과세 제도도 도입하는 등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는 규정에 대해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표하는 시장의 동향과 규제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준비를 해야 하고 각 주요 국가의 대응에 맞춰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어서 핵심 국가 통관 가이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HL로 한국에서 발송하는 이커머스 주요 국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DHL로 발송된 B2C 화물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탑 국가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국가들로 판매하는 발송건들이 많으시다면 점점 복잡해지는 나라별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세금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미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면세 기준이 $800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 면세 기준은 하루 한 사람에게 수입되는 단 한 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요. 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 US 섹션 321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통관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서 먼저 발송 품목이 PGA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PGA는 파트너 가벌먼트 에이전시 약자로 미국 수입 통관에 관계된 기관을 말합니다. 특정 품목에 대해 각 기관별로 각종 수입 통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기관은 바로 FDA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뷰티에 관련된 제품은 FDA이거나 야생동물청과 관련된 곳으로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색조나 기초 제품은 넌 PGA로 무난하게 통관되는 편이지만 기능성 화장품은 PGA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한국의 제조업체가 미리 FDA에 일반 의약품으로 등록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어서 PGA와 non PGA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GA 규정에 해당되는 품목일 경우에는 신고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정식 통관을 거칩니다. 신고 금액대별로 요구되는 절차가 다른데요. 5,000달러까지는 DHL이 통관을 대행하며 5,000달러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통관 대행을 위한 위임장과 통관을 위해 수입자의 본드가 필요합니다.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싱글 본드와 1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컨티뉴어스 본드가 있는데요. 본드 발급은 DHL이 대신 할 수 있지만 발급을 위해서는 위임장이 필요하고 이 위임장에 판매자의
미국 CAIN이나 EIN 넘버 같은 텍스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넌 PGA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넌 PGA는 세관 신고 금액에 따라서 면세, 간이, 정식으로 분류되는 일반적인 통관 규정을 따릅니다. $800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 통관으로 세금 부과 없이 진행되고요. $2,500 이하는 간이 통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면세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보험의 일종인 본드가 필요한데요. 넌 PGA 물품인 경우에는 판매자의 본드가 아닌 DHL 본드로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본드를 발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식 통관으로 진행이 되고 관세뿐만 아니라 MPFP가 부과되는데요. 멀천다이즈 프로세싱 피라고 하는데 물품 취급 수수료로 신고 금액의 0.3464%가 적용됩니다. 다만 FTA 적용한 품목인 경우에는 이 MPFP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면세 기준 관련 법령인 미국 CBP 섹션 32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S 섹션 321은 같은 날 동일 수취인에게 배송되는 $800 이하의 화물 한 건에 한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부터는 동일 수치인의 범위 안에 풀필먼트 센터나 창고도 포함되도록 개정되었는데요. 그래서 창고로 입고하는 하루 한 건이면서 $800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추가 관세에 대한 규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301은 제주 국가를 기준으로 일부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인데요. 여기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섹션 321인 $800 이하라고 할지라도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주로 메이드 인 차이나 중 일부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약 10에서 25%까지 부과되고요. 최근 바이든 정부가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 추가 관세 부분에 대해서 폐기를 검토했었다고 하지만 지난 9월에 올해 연말까지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캐나다의 면세 기준과 CARM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면세 기준은 20 캐나다 달러로 미국 기준 약 15달러입니다. 캐나다는 발송국에 따라 관세 규정이 다른데요. 미국과 멕시코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발송한 기준에 대해서는 20 캐나다 달러 이하는 면세이고 20달러에서 3,300달러까지는 간이 통관으로 진행되며 관세와 부가세, 통관 대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3,300달러 이상은 정식 통관으로 진행되고요. 간이 통관과 마찬가지로 관세와 부가세, 통관 대행 수수료가 부과되며 DH를 통해서 정식 통관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위임장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리고 캐나다에도 미국과 유사한 PGA 규정이 있는데요. 수입 통관에 관여하는 정부기관이 해당하는 품목일 경우에는 라이센스나 수입 허가증을 요구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발송 시에 참고해야 되는 부분으로는 모든 B2C 화물에는 반드시 수취인의 연락처나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아울러 수입 제한 품목에는 술, 담배, 총기, 총기에 관련된 부품, 육류, 유제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내년 5월부터 상업용으로 캐나다 내 수입될 경우 변경되는 세관 규정 사항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지난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었는데 내년으로 연기되었다고 하고요. 이 규정은 캐나다 내 수입자에게 해당되며 이 수입자에는 NRI, 즉 Non-Resident Importer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CARM 클라이언트 포털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등록을 위해서는 캐나다 국세청격인 CRA를 통해서 비즈니스 번호랑 수입 수출 프로그램 계정 번호의 RM을 발급받아서 진행해야 되고요. 이 포털에 등록한 다음 해당 계정에서 릴리즈 프라이어 투 페이먼트라는 RPP에 등록하기 위한 본드를 설정해야 되고 이 수입 통관 대리인인 임포트 커스텀즈 브로커를 위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규정은 원래 발송자가 아닌 캐나다 수입자에게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 메인이지만 아마존 캐나다로 발송하는 셀러라면 한국에서 아이오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캐나다 발송권이 있는 경우에는 꼭 대비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호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주는 면세 기준이 1,000 호주 달러로 하나로는 약 85만 원 정도로 미국만큼 꽤 높은 면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 호주 달러 이하는 면세이고 면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GST, 관세 그리고 수입 통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연간 호주로 판매하는 금액이 7만 5천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400만 원 이상이면 GST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GST는 Goods and Sales Tax로 VAT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호주 GST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GST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호주로 연간 7만 5천 호주 달러 이상 판매하는 판매자라면 GST를 호주 국세청인 ATO에 등록해서 세관 등록번호인 ARN을 발급받으셔야 되고요. 이후 물품 가격이 1,000 호주 달러 이하인 물품을 판매하실 경우에 판매 시점에 GST 10%를 선징수하고 발송할 때 운송장에 ARN 넘버를 기입해서 보내셔야 되고요. 분기별로 선징수한 GST를 ATO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호주에 대한 내용인데요. 추가적으로 호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자담배를 포함해서 담배나 다육식물 같은 수입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송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한번 확인을 하고 보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영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은 2021년 1월부로 VAT 면세 기준을 폐지하였는데요. 135파운드 이하의 B2C 화물은 판매자가 VAT를 판매 시점에 선징수하고 영국 국세청인 HMRC에 사후 납부해야 합니다. 135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점에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는데요. 다만 C2C, 즉 개인이 개인한테 발송하는 경우에는 브렉시트 이전과 동일하게 39파운드 이하는 면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VAT 이연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VAT 이연 제도는 관세와 부가세 납부 프로세스를 분리해서 관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입 시점에 부과하고 VAT는 납부를 유예해서 주기적으로 납부할 VAT랑 환급할 VAT를 함께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납세자의 부담도 줄일 뿐만 아니라 세무 당국 입장에서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VAT 납부 주체의 VAT 넘버를 반드시 인보이스 상에 기재해서 발송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영국의 VAT 징수 방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신고 금액이 135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달라진 것이 없고 135파운드 이하인 B2C인 경우에는 반드시 판매자가 영국에 VAT를 등록하고 판매 시점에 VAT를 징수해서 정기적으로 영국 HMRC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를 하신다면 마켓플레이스가 VAT 징수 및 납부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에 VAT 넘버를 기입하고 발송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세관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면세 금액은 만엔 하나로 약 8만 7천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다만 자가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는 개인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 금액의 60%를 과세 기준 금액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16,666엔, 우리 돈으로 약 14만 6천 원까지 면세가 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그 표는 일본 세관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주요 품목별 관세율 정보인데요. 의류는 20%까지 부과되는 데 반해 시계나 화장품 등은 영세율인 점을 판매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의 소비세는 10%인데요. 하지만 니트류나 가죽 제품은 면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의류를 판매하신다고 하면 소재에 따라서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본에서 인기 있는 아이템 중에는 주로 뷰티나 식품 종류가 있는데요. 화장품은 24개까지 별도의 수입 허가 없이 발송 가능하고 렌즈는 2개월치까지 통관이 가능하며 개인 소비 목적의 식품은 10kg 미만까지는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DHL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수취인이 배송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DHL의 배송 솔루션인 온 디맨드 딜리버리 응답에서 일본의 경우 응답자의 70%가 배송 일정을 변경한다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주문한 물건을 직접 안전하게 받고 싶다는 일본인의 특성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은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통관도 되지 않고 바로 반송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해서 발송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요 국가 세관 규정 사항에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다양한 국가의 세관 규정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는지 궁금한데요. 아시다시피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러한 글로벌 세관 변화와 트렌드를 발빠르게 캐치하고 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실 때 각 나라의 통관 규정, 세금, 인프라, 물류 등 신경 써야 할 사항이 많으실 텐데요. 직접 모든 걸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검증된 파트너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DHL은 전 세계 특송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이면서 한국에서는 65% 이상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크로스보더 시장으로 비즈니스 확장을 생각하신다면 전 세계 220여 개 국가 직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DHL이 비교할 수 없는 당연한 선택지라고 자부합니다. 통관, 배송, 이커머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DHL은 전 세계 특송 시장에서 넘버원이고 글로벌 파트너사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주요 글로벌 마켓플레이스나 이커머스 플랫폼과 연동 가능한 IT 솔루션까지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의 변화가 다소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해외 배송은 전문가인 DHL에게 맡겨주시고 여러분의 성공 여정에 DHL이 신뢰할 수 있는 프리미엄 운송사로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제 세션을 마무리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키포인트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둔화된 성장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비즈니스 성장에 한계가 느껴져서 답답함이 밀려오신다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국내 시장을 넘어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에 포커스하시고자 하는 고객분을 만났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외 비즈니스로의 확장은 필수라고 강조하셨었는데 그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도전에는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만큼 목표하는 시장의 변화와 글로벌 이커머스 트렌드, 세관 규정을 잘 숙지하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복잡한 크로스버더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배송은 DHL에 맡기시고 여러분은 좋은 상품과 브랜드 전략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이커머스 배송 전문가인 DHL은 고객님의 비즈니스가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수출 전자상거래 수출 동향과 세무 규정에 대해서 저희 통관팀 최초로 팀장님과 운서관세사 배성재 이사님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